전산세무 1급 110회 문제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정리 분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문제인데, 자, 1번입니다. 하나카드에서 2025년도 2월 1일에 6%, 연 6%의 이자율로 3천만 원을 차입하였으며, 이자는 1년마다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자 계산은 월할 계산하며 2025년도 말 현재 발생 이자는 미지급 상태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자가 얼마일까요, 여러분? 자, 3천만 원 곱하기 계산기 바로 한번 눌러보세요. 6% 하게 되면 1년에 이제 180만 원의 이자인데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그러면 11개월이잖아요. 그럼 곱하기 11개월 나누기 12개월 하게 되면 연말까지 발생된 이자 비용이 165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차변의 이자 비용 165만 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거래처 코드가 하나카드에서 차입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하나카드라고 거래처 코드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확정 답안에는 거래처가 명시가 되어 있진 않은데, 여기 미지급 비용도 채무니까 원칙대로 입력을 해 주시는 게 확실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거래처가 안 나왔다 그러면 뭐 걸 필요 없지만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으면 걸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자, 다음은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매도 관한 증권에 관한 자료이다. 결산일 현재에 필요한 회계 처리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천주를 22,000원에 취득을 했고, 작년에 15,000원으로 떨어졌죠. 그러면, 요걸로 인해서 우리가 손실이 얼마가 난 거죠, 여러분? 22,000원에서 15,000원, 7,000원만큼 떨어졌고요. 주식수가 천주니까 700만 원만큼 평가 손실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될까요? 음,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700만 원만큼 손실이 났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25년도 12월 말에 시가가 다시 올랐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쵸? 평가 손실 700부터 먼저 상기한다. 괜찮을까요? 음, 그러면은 5,000원 올랐는데 지금 천주니까 500만 원 이익이지만 손실이 700만 원 있으니까 대변에 매도 관한 증권 평가 손실 700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대변에 매도 관한 증권 평가 손실 500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매도 가능 증권이 지금 증가했죠. 그죠? 500만 원만큼 매도 가능 증권 투자 자산에 해당하는 178번. 자, 그리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잡으시면 안 된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잡아 주셔야 된다. 왜? 2024년도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사변에 있으니까 그거부터 먼저 상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3번인데요. 영업부서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토지 관련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선은 자, 문제를 보니까 자, 우선은 자, 토지가 1억이고요. 건물이 3억이고 취득세인데 2천인데 토지 취득세가 1,500이니까 건물 취득세는 그러니까 토지 취득세가 500이니까 건물 취득세는 1,500이죠. 자, 재산세는 취득원가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거는 우선은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에요.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취득세 건물과 관련된 거는 1,500만 원만 1,500만 원만 지금 건물과 관련된 취득세니까 결국에 3억 원하고 1,500하고 그러면 3억 1,500만 원이 건물의 취득 원가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리고 재산세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지 이건 취득 원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없고 자, 이것도 의미가 없고 지금 우리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자, 내역연수 20년이고 정액법이고 그죠? 잔존가치 없고 자, 그리고 사용한 게 11월 15일부터 사용을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11월 15일부터 사용했으면 11월 달, 12월 달 두 달만 사용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감가상각금액 계산을 해보면 정액법이니까 잔존가치 없으니까 자, 취득원가가 3억 1,500이 되는 거죠. 3억 1,500만 원에서 잔존가치 없으니까 나누기 내역연수. 내역연수가 20년입니다. 맞죠? 20년 곱하기 지금 올해 11월 15일부터 사용을 했으니까 12개월 중에 2개월치만 상각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얼마 나오시나요? 3억 1,500 나누기 20 곱하기 2 나누기 12 하게 되면 262만 5천 원이 나오네요. 자, 계산해 보시면 262만 5천 원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이건 어차피 자동 결산으로 입력이 가능하니까 결산자료 입력해서 건물에다가 262만 5천 원 입력하면 되겠죠. 자, 4번입니다. 재고자산 실사 결과 기말재고자산의 내역이 다음과 같으며 康康 상사와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발송한 제품 중에 자, 수탁자가 아직 판매하지 않은 게 200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대요. 그러면 제품은 지금 520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돼요? 그렇죠. 200을 더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200을 더해야 돼요. 이게 지금 수탁자가 갖고 있지만 이거 우리 재고로 포함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결산을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시고요. 자, 1월부터 12월로 들어가시고 자, 감가상각인데 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입니다. 근데 문제 보시면은 영업부서가 단독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감가상각의 건물. 자, 금액이 아까 얼마였죠, 여러분? 262만 5천 원이었나요? 262만 5천 원? 262만 5천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요 건물에다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기말재고 입력하는 거. 자, 문제 보시면 기말원재료가 얼마라고 나와 있었어요? 400. 기말원재료 400.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이 600. 좀 내려보시면은 기말제공품이 600. 자,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기말제품인데 기말제품은 520이 있지만 지금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는 200까지 포함해서 얼마가 돼야 돼? 720. 720이 포함이 돼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600, 720 입력하시고 마지막에 뭘 누르면 돼요? 그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은 분기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료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 4번 원천징수 표현입니다. 자, 1번인데요. 영업부서 차정만 입사일자가 4월 1일로 직접 수정을 좀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입사일자 수정하고 사원의 2025년도 연말정산 자료이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를 이용해서 연말정산 완료하시오. 정근부지 소득이 나와 있고요. 다른 것들은 뭐 평소대로 하면 되겠고. 자, 그럼 우선은 어디로 들어가시면 돼요? 원천징수에서 사원 등록을 열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자, 문제에서 보시면은 입사일자가 자, 차정만 주인공 맞죠? 그죠? 자, 입사일자가 언제예요? 입사일자가 25년도 4월, 2025년도 4월 1일 이렇게 좀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부양가족 탭을 먼저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부로 다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 부로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문제 보시면 본인 차정만 총급여가 6,140만 원이죠. 세세 주고 자, 배우자가 여기 있죠. 한정숙. 자, 소득이 지금 700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비교해 보니까 모두 1원 근로소득에 해당이 된대요. 그럼 1원 근로소득은 분리가 되잖아요. 그럼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아버지 부 차도진이 있죠. 차도진. 자, 차도진은 문제 보시면 차도진은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이 300이 있어요. 자, 부동산 임대 소득은 사업소득 금액이에요. 그럼 종합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니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죠. 그러면 아무리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소득이 100만 원 넘으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로 하시는 게 맞고요. 자, 그리고 엄혜선, 어머니인 것 같은데 어머니. 자, 엄혜선은 어때요, 여러분? 엄혜선은 소득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올해 10월 27일 날 사망하셨으니까 올해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60세 이상으로 받아주시면 되고 뭐 장애가 있거나 그러시진 않으시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자, 자녀 차민지 소득이 없고요. 자녀 차민수도 소득이 없어요. 그리고 차민수는 올해 출생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자, 지금 제가 문제에다가 이렇게 메모해 놨을 거예요. 보시면은 주민번호는 정확한 걸로 가정하고, 그렇죠? 그래서 주민번호를 여러분 여기 지금 25년도 기준이다 보니까 요거를 수정을 좀 해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차민지까지 주민번호는 다 동일하고요. 그쵸? 차민수 것만 좀 수정을 해서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25년도로 데이터를 변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 2025년도 3월 3일 3345 451 이렇게 해서 주민번호 수정해서 이제 이게 실제 기출 시험이 있다고 그러면 요 데이터가 이대로 나와 있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25년도로 변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감안해서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답 그림에도 이렇게 제가 해놨어요. 해답 그림에도. 자,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지금 차민지, 민수 있고요. 소득이 다 없고, 그러면 둘 다 지금 20세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20세 이하로 기본공제를 받고, 주민번호는 정확한 걸로 가정한다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빨간 색깔이 나오는 거는 이제 좀 수정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정확한 것으로 가정하고요. 자, 얘가 첫째가 아니죠. 지금 자녀가 차민지가 있고 지금 올해 출산한 거니까 둘째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요 주민번호는 좀 변경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요거 닫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연말정산 입력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뭐 다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으로 가시고요. 자, 가시고 F2번 눌러서 지금 자, 이거 지웠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F1번 다시 한번 불러와 볼게요. 지금 차정만 거니까 차정만 거 이렇게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양가족이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근무지 소득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 입력부터 해주시면 되겠네요. 입력부터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선은 소득명세 클릭해서 종전근무지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자료에 보시면은 주식회사 우림기획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 번호 나와 있죠. 207881 그리고 08903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근무기간은 2025년도 1월 1일부터 2025년도 3월 31일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급여가 얼마예요, 여러분? 840. 자, 그리고 다른 건 없고 4대 보험하고 세금 맨 밑에 있죠. 자, 그래서 지금 4대 보험료 보니까 건강보험료가 98700. 그 다음에 장기 요양보험료가 4020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가 12,300원 넣어주시고요. 자, 국민연금이 165000. 자, 결정세액 입력하는 거죠, 여러분. 자, 정부무지 소득세 합산할 때는 결정세액으로 하시는 겁니다. 결정세액이 128100, 지방소득세가 12810.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답지에다가도 이렇게 그림을 캡처해서 놨으니까 그거 확인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입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840 맞게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이제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완료했고 밑으로 내려가서 연말정산 자료인데 보험료입니다. 자, 부친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예요. 자, 부친의 경우에는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었죠. 그럼 그 위에 부양가족 현황에 보시면, 그러면 이거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니까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 모친의 보장성 보험료. 모친은 기본공제 대상자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자, 그럼 바로 입력해 볼게요. 자, 우선은 부양가족에서 모친, 엄혜선이죠. 보험료 더블 클릭해서, 자, 1번 보장성 보험이 얼마라고 돼 있으세요? 보장성 보험이 4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문제 지문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보시면, 자, 교육비입니다. 교육비인데요. 자, 보니까 교육비는 나이에 제한은 없지만 소득에 제한은 있죠. 자, 자녀 차민지 어린이집 급식비. 자, 급식비가 될까? 자, 그럼 급식비는 기본 공제, 어, 자, 급식비도 가능하죠. 예, 급식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방과후 수업료도 가능하죠. 예, 급식비 가능합니다. 뭐, 기숙사비 같은 건 안 되죠. 그죠? 뭐, 근데 어린이집이니까 뭐 기숙사 이런 건 없고. 그래서, 급식비는 다 가능해요. 어린이집에 납부한 급식비 다 가능합니다. 50만 원, 30만 원 하면 80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차민지, 차민지 거니까 차민지 선택하시고, 자, 교육비, 어, 지금 여기 내용에 보시면 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라고 되어 있으니까 국세청 라인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은 그러면 얼마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50만 원하고 30이니까 80만 원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취약전 아동 1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본인 차정만 대학원 교육비. 지금 주인공이 차정만이잖아요. 근로자 본인. 그럼 본인 거 대학원비는 본인만 가능하죠. 근데 장학금을 받은 게 있어요. 그죠? 그럼 장학금 받은 건 빼야 됩니다. 그럼 1100에서 800 장학금 받았으니까 300만 원만. 그죠? 300만 원만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본인 거.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 자,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제한이 없죠. 그래서 출산 비용이 140만 원. 자, 카드로 했어도 카드 사용에도 인정이 되는 거죠. 산후조리원비가 380, 200만 원까지 한던데 어차피 이게 200만 원까지만 입력되게끔 프로그램이 또 자동으로 반영을 해줍니다. 부친 휠체어 구입비도 가능하고 치료 목적의 병원비도 가능하고 실손보험 받는 거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의료비 탭을 클릭해서 첫 번째. 자, 첫 번째 누가 있었죠, 여러분? 첫 번째 보시면 의료비에 배우자 출산 병원 비용. 그죠? 자, 배우자가 F2번 눌러주시면 한정숙이네요. 그죠? 한정숙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국세청 자료라고 했고요. 자, 금액은 얼마죠? 여러분 보니까 140만 원.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비. 자, 산후조리원비도 되는데 이걸 따로 입력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자, 산후조리원비가 지금 얼마라고 돼 있으세요? 문제 380이죠. 자, 380을 입력한 다음에 여기 지금 산후조리원에서 1번 눌러주시면 이게 동그라미가 쳐지거든요. 그러면 산후조리원을 체크하자마자 금액이 한도 내의 금액으로 바뀌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부친의 휠체어 구입 비용. 자, 부친의 휠체어 구입 비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F2번 눌러서, 자, 부친이면은 누구죠, 여러분? 여기 있죠. 차도진이죠. 부친. 자, 국세청 자료이고, 금액은요. 금액은 270. 자, 또, 모친의 치료 목적의 병원비가 있습니다. 그럼 모친이면 엄혜선이죠. 네, 엄혜선 누르시고, 국세청. 자, 금액이 300만 원인데 실손보험 받은 게 있죠. 그거는 따로 입력해 주셔야 돼요. 220인가요?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여기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정렬이 되고 해답의 요 그림을 제가 캡처해 놨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연습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게 뭔가요, 여러분? 이번에는 자,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네요. 본인의 신용카드 1200. 자, 출산 비용까지 다 허용이 되는 거죠. 예. 의료비를 카드로 냈을 때는 의료비 세액공제도 되고 카드 사용액에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배우자의 카드는 자, 배우자가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면 배우자 부양가족의 배우자 보면 자, 배우자는 소득이 100만 원 이하니까 기본공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의 카드도 인정이 되는 거죠. 직불카드 쓴 것도요. 자, 그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신용카드 탭 누르신 다음에, 자, 본인 거. 자, 본인 차정만 거, 본인 거는 이제 1200이니까 신용카드 쪽에다가 1200만 원 다 입력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배우자. 소득이 100만 원 이하니까, 당연히, 배우자의 직불카드 사용 금액도 되고요. 자, 그래서 배우자가 지금, 한정숙인가요? 예, 한정숙. 자, 여기 보시면 한정숙 배우자. 그죠? 예, 한정숙 선택하시고 국세청 자료입니다. 직불카드인데 주의사항은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은 30만 원이 전통시장에서 쓴 거니까 170만 원만 순수 직불카드로 들어가고 전통시장에 30만 원 따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정숙 배우자 거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부금이죠? 자, 본인의 대안적 십자사 기부금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모친의 종교단체 기부금. 자, 기부금은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지금 기부했는데 자, 본인 거는 당연히 되고, 그죠? 그리고 모친 거. 자, 모친 거는 엄혜선 것도 당연히 가능하죠. 그렇죠? 예, 이렇게 다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럼 입력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자, 기부금 탭을 눌러서 F2번 눌러서 첫 번째 본인 거부터. 자, 차정만 본인을 선택하시고요. 기부금 유형이 중요하죠. 자, 지금 문제에 보시면은 본인의 대안적 십자사 기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대안적 십자사 기부금 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여러분 이 대안적 십자사 기부금이 자, 여러분 대안적 십자사 기부금 지금 해답에는 그 지금 특례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못하고요. 일반 기부금이 맞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 외에 일반 기부금으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꼭 좀 수정 부탁드립니다. 어, 어, 여러분 기부금 대안적 십자사랑 독립기념관 요게 이제 일반 기부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 기부금 단체 같은 경우에는 또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그 홈택스에서 요 기부금 대안적 십자사 이렇게 조회해 보시면 이렇게 일반 기부금 단체라고 나오거든요. 현재 25년도 기준으로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또 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해답지에 제가 그 특례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는데 꼭 일반 기부금으로 꼭 바꿔서 연습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지금 대안적 십자사 기부금 40만 원 한 거 일반 기부금으로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상호나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으니까 금액이 4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자, 꼭 그 해답에 그 특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일반으로 좀 변경해서 연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모친의 종교단체 기부금이에요. 자, 이것도 가능하다고 했었죠. 자, 모친이니까 엄혜선이죠.
자, 엄회선으로 들어가 주시고, 자, 기부금 유형은, 자, 종교단체 기부금이니까 당연히 종교단체로 구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금전이고요. 자, 금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으시죠? 예, 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엔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금전입니다. 이것도 금전으로 돼 있고 이것도 금전이에요. 문제 보시면은 전부 다 금전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기부금 조정으로 가서 공제금액 계산 눌러서 불러오기 하시고요. 불러오기 하시면 이렇게 이제 종교 외 일반 기부금, 종교단체 이렇게 불러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공제금액 반영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장 이렇게 하신 다음에 종료 눌러주시면 이렇게 해당 연도의 공제금액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 작업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 해답지에다가도 제가 표시를 했고요. 거기 해답지에 여기 특례라고 잘못되어 있는 거 요것만 일반으로 좀 바꿔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연말정산 입력으로 가서 부양가족 불러오기 요걸 눌러주시면은 금액이 불러오게 되고요. 이렇게 불러오게 되고 요 그림은 제가 참고로 캡처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불러왔고 그 아까 기부금만 여러분 그 대한적십자사 기부금 그 일반 기부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원천징수 쪽까지 봤고요. 그리고 한 번째가 더 있죠. 자, 밑에 자 2번입니다. 자, 다음 자를 이용하여 재무부서 대리 김라인의 퇴직소득자료 입력 및 원천징수 이행사 하신 것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주민번호가 나와 있고 입사일자는 17년도 1월 1일, 퇴사일자는 25년도 12월 1일이네요. 자발적 퇴직으로 입사일과 퇴사일이 다른 경우 수정해서 연습을 좀 해달라고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닫고요. 자, 우선은 사원 등록으로 들어가서 자, 우선은 여기 지금 김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입사일자가 2017년도죠. 이렇게 이건 이제 데이터 변환 때문에 이런 연도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하라고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25년도 기준으로 맞추려고. 자, 그 다음에 퇴사일자는 언제죠, 여러분? 퇴사일이 2025년도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라고 제가 여기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입사일자랑 퇴사일자 이렇게 바꿔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17년도 1월 1일 입사, 퇴사일자가 25년도 12월 1일, 자발적 퇴직입니다. 사유는 자발적 퇴직입니다.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분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닫고요. 자, 그 다음에 퇴직소득자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퇴직금이 2천인데 지금 연금 계좌로 전액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퇴직소득자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퇴직금 지급한 게 언제죠, 여러분? 보니까 입금일이 12월 14일이네요. 그죠? 그러면 12월 달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근로라고 되어 있고 F2번 눌러서 김라인 불러오시면 되고 퇴직이죠. 자, 그리고 12월 달 영수일자가 언제로 되어 있으세요? 14일이죠? 예, 2025년도 12월 14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발적 퇴직으로 되어 있고, 자, 퇴직금, 과세퇴직급여가 2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전액 다 연금계좌로 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연금계좌 취급자는 주민은행이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 번호 201-8168 69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계좌번호도 똑같이 넣어주셔야 됩니다. 260-014 49 1234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자, 입금일은 2025년도 12월 14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좌 입금액은 전액이니까 2천만 원 전부 다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과세 이연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다음 12월 달 영수일자 12월 14일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 지금 여기 지금 지급일이 요것도 고쳐 주시는 게 맞겠죠. 25년도 12월 14일 날 지급한 거니까 이것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주어진 값으로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금 계좌, 요렇게 뭐 사업자 번호랑 이런 거 잘 오타나지 않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거를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반영하라고 했으니까, 자, 요거를 닫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로 들어가서, 자, 기속이 12월이죠. 그리고 지급도 12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은 퇴직소득의 요 금액이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작성까지만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나갈 때는 저장하겠습니까? 라고 나오면 반드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원천징수까지 입력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또 다음 강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